여러분, 싱가포르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반짝이는 마천루, 깨끗한 거리,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나라? 거의 뭐 현대판 유토피아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파라다이스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대체 왜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싱가포르의 빛나는 성공 신화, 그 뒷면에 감춰진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싱가포르가 가진 첫 번째 역설,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4위라는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돈은 정말 많이 버는데 직장에서의 만족도는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번째 역설은 바로 교육입니다. 싱가포르 학생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맨날 1등 하잖아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 시스템인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린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나는 성적표의 대가가 너무 가혹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집 문제입니다. 싱가포르 하면 국민 80%가 정부가 지어준 공공주택에 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세계 최고의 주거복지 모델로 칭송받았었는데 지금은요?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홍콩보다도 집값이 비싼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팍팍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대체 이 모든 모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게 절망적이었던 1965년으로요. 그 불모의 섬에서 싱가포르가 어떻게 기적의 첫 장을 썼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1965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강제로 쫓겨납니다. 말 그대로 버려된 거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연자원? 없죠. 변변한 산업? 당연히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어요. 인구의 70%가 극빈층이었던 정말 미래라고는 보이지 않던 작은 섬나라. 바로 이 최악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당시 초대 총리였던 리콴유는 정말 냉철하게 현실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자원은 사람뿐이다. 그래서 아주 명확한 4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해서 전 세계 비즈니스의 문을 열고요. 둘째, 부정부패는 그냥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래야 외국 자본이 믿고 들어오니까요. 셋째, 세금 팍팍 깎아주고 노조 파업까지 금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천국을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배경이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사회, 즉 능력주의를 국가의 뼈대로 삼은 겁니다. 그 결과요?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 똑똑한 인재들이 넘쳐나고 정부는 투명하고 기업 활동은 자유로우니 전 세계 돈이 싱가포르로 몰려들 수밖에요. 그렇게 그 가난했던 섬나라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 최고 부자 나라 중 하나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 신화에는 아주 비싼 청구서가 따라붙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두가 숨가쁘게 달려온 결과 싱가포르 사회는 지금 깊은 상처를 앓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 빛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키아수인데요. 이게 중국 푸젠성 방언으로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뒤처지면 나는 끝장이다 라는 국가 전체의 생존 본능이 개인의 일상에까지 깊숙이 파고든 일종의 사회적 강박관념 같은 겁니다. 바로 이 말이 그 키아수 문화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죠.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이제는 개개인에게까지 스며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뒤처지면 죽는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학교 시험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의 승진, 심지어 마트에서 줄 서는 것까지 삶의 모든 순간이 전쟁터가 된 셈입니다. 12%.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싱가포르 학생들 중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어본 아이들의 비율입니다. 무려 10명 중 1명 이상이죠. 이게 다 어릴 때부터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고 나고자를 만들어내는 그 살벌한 교육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은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자, 이 숫자도 한번 보세요. 13.7.
이게 뭐냐면요. 싱가포르의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민간 주택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13.7년. 거의 14년 동안 숨만 쉬고 돈을 모아야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랑하던 주택 정책이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앗아가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모아 산 집이 사실은 완전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공주택은 99년짜리 임대 계약입니다. 99년이 지나면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집 마련이랑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 감당 안 되는 집값, 이런 압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국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0.97. 2023년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인데요.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버겁다는 사회가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슬픈 경고등인 셈이죠. 지금까지 내부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싱가포르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밖으로는 더 거대한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또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이 작은 도시 국가는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까요? 싱가포르의 외교는 정말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줄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발은 미국의 안보 우산에 다른 한쪽 발은 중국의 거대 시장에 걸치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에게 싱가포르는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이게 바로 싱가포르식 생존법입니다. 이런 생존 전략은 에너지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세안 전력망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요. 싱가포르는 말 그대로 이웃나라에서 전기를 수입해 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 자원이 없는 나라에게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건 그야말로 국가의 숨통이 끊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주변 국가의 연결이 곧 생명줄인 셈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를 위협하는 건 이런 지정학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말 그대로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산더미예요. 먼저 기후변화. 저지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조금만 올라가도 나라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공포가 있고요. 또 세계 최고의 디지털 국가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의 최고 목표물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언제 끊길지 모르는 위태로운 글로벌 공급망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다 국가의 명운을 건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내후회환 속에서 싱가포르는 과연 어떤 답을 찾고 있을까요? 분명한 건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위한 두 번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 대개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개조의 핵심은 바로 경제 엔진을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한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좋은 항구를 이용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 허브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클린테크,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직접 만들고 거래하는 지식 허브로 탈바꿈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의 진짜 돈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에서 나온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엔진만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걸요. 더 큰 도전은 사실 사회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경쟁에 내몰리고 번아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순수한 능력주의를 넘어서 성공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그토록 비판받던 교육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일이고요. 싱가포르의 첫 번째 기적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면 과연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을 위한 청사진이 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더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을 넘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경쟁 대신 창의성을 꽃피우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비단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눈부신 성장의 그림자를 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